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인데요. 특히 정준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동남아 사업단장을 지낸 52살 박모 씨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회장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에 오른 정 전 회장은 불과 석 달 만에 포스코 회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경영을 총괄한 시기가 포스코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와 겹칩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비자금 건을 계기로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우선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가 41곳이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본 잠식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포스코 플랜텍이 부실 기업을 부풀려진 가격에 인수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있다는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유한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기업 수사에 첫 신호탄을 터뜨린 검찰. 정 전 회장과 함께 구설에 오른 전 정권 인사들도 사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윤입니다.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9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안경률, 강승규, 이매규 전 의원 등 20에서 30여 명의 원내외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만난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총리 공간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4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조정협의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또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승폭을 정하는 대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적어도 재계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 정청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5월 2일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한승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논의가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고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사드 공론화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난색을 표해온 온도차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밖에 당정청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인상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시한 내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한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미중 고위 당국자의 동시 방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오전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네, 신상을 둘러싼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대목이나 울산대 초빙 교수 시절 일부 수강생의 평가가 정치색이 강하고 보수적으로 나온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발상이란 취지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음을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야당에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직무 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테러 위협의 증가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남 심리전, 정보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야당은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자국 영토에 튕긴다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협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한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에 추락한 해경 헬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네, 사고 해역에서 수십 점의 헬기 파편을 인양했지만 아직 실종자와 동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추락한 서해 해경본부 헬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된 지 사흘째.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33척을 동원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남쪽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항공기 8대와 민간어선 8척도 사고 현장에서 약 20마일 범위까지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기체 문짝과 동체 꼬리 부분, 의자 시트와 산소통 등 45점의 헬기 파편을 찾았을 뿐 헬기 본체와 탑승자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조된 박근수 경장은 사고 당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청해진함은 동체가 발견되면 무인 잠수정을 투입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해경중앙특수구조단 17명을 비롯해 해경 40여 명도 동체 발견에 대비해 수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체의 실종자들이 탑승해 있거나 해상에서 필요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조류가 워낙 강한 데다 수심도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동우입니다.